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적 출마 예정자이신 조영달 서울대 교수님을 모시고 현행 초중고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달 교수님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까지 모교인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조 교수님은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최고 교육 전문가이자 김대중 정부 때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내셨으며 현재 윤석열 선대위에서 교육정상화 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반갑습니다. 방송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들 처음 뵙는데 간략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영달입니다. 저는 거의 40여 년간 수업 연구를 하고 학교 현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부설학교 진흥원장이라는 일종의 이사회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아서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사실은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교육문화 수석으로 있을 때에는 이 학교 학급 사이즈를 25명으로 줄이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또 전 학교를 인터넷으로 모두 까는 우리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초석이 되는 일을 제가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교수학습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이렇게 진흥시키려고 하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월드컵 4강에서는 제가 이제 상당한 일조를 했습니다. 국가 최고 교육문화수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팀을 이끌고 4강에 하기도 하고 해서 저 나름으로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이렇게 부설학교에 있으면서 오는 일을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쭉 이제 교육 현장과 관련해서 정책과 실제 현장의 어떤 경험 이걸 통해서 교육에 정말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교육 전문가랄까 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장을 한 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2번이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 전문가이면 틀림없는 거고, 이제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를 하실 예정으로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후보가 되어야 출마가 되는 거고요. 큰 뜻을 이루기를 기원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영달이의 꿈이라는 저서 출판 희망 콘서트를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겁니까? 저희 출마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인생 우화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사회교육과 교수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20개의 교훈되는 이야기들을 뽑아다가 그걸 우화화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보급하려고 책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화집이고 또 그림이 아주 신경 써서 아주 좋은 그림을 같이 해서 아주 재미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교수님이 얼마 전에 비전 코리아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서 지난달 초에 1월 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보수 교육감들만을 상대로 현재 입지를 하고 있는, 저도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월 2, 3일 이렇게 이틀간 했는데 거기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2위하고 차이가 한 2.8% 이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아직 시민들께서 관심이 크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한 분들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대부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이제
경험으로는 이게 사실 그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하고 같이 예. 되면서 그렇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돼서 예. 그게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제 하도 그게 답답해서 그냥 이 정말 교육이 좀 논의가 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제 교육감이 만약에 되면 임기를 반으로 단축해서라도 예. 좀 교육감 선거만 별도로 치러서라도 이 선거 제도를 좀 바꿔야 하겠다. 뭐 그 제안을 하기도 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 전체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제게 이제 선거를 돌아보는 뉴스 시간에 이제 한 10분 시간을 줘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교육자에게는 잘 맞지 않는 제도 같다. 왜냐하면 교육자에게 선거를 자꾸 하게 하는 게 이게 예, 그러니까 아주 불편하고 교육 현장이 또 예, 완전히 예. 그냥 분열돼 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교육자들이 사실은 이 정치 선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 훈련이 안 되잖아요. 안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가들이 나와서 이제 판을 치게 되는 네. 일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뭐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중요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투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예,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했던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초중고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서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예. 이제 대학 예. 이후에 이제 학문을 진짜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국가의 예. 바탕의 근간을 이 초중고 교육이 마련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고 같이 하니까 서울시장 누가 되느냐만 그 관심이 관심이 있지. 있어요.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난 몰라. 몰라. 예. 이렇게 돼버린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그 후보, 서울시 교육감이든 대통령 후보 뭐 비슷하게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좀 이제 선거가 감성화되게 되면은 예. 이게 뭐 정책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느냐 예, 이걸 그런 따지기 거 전에 소용없어요. 그냥 당신 어떤 당이냐, 어떤 어디서 당이냐. 예, 뭐 이게 맞습니다. 교육감이나 여기는 뭐 이 정당을 표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어느 실질적으로, 쪽인지는 예, 다 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국 교육감, 시도 교육감을 대부분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서울시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보수적 후보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좌파 진보 쪽에서는 한 사람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서너 사람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지금 현재 예비 등록만 하신 분이 한 너댓 명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 간에 후보 단일화가 대통령 선거도 지금 후보 단일화가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후보 단일화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그 전제, 바탕이라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당의 그것하고 분리해 놓은 이유도 교육계라고 하는 것, 이 교육이 그동안 해온 교육 분야 일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분리를 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뭐 후보 단일화 과정이든 아니면 뭐 전체 선거에서든 자꾸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게임화해서 몰고 가려고 하니까 아주 불합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예를 들어 보수가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좌파몰이 갈라치기 이런 게 아주 심해서 예를 들어 아까 저 소개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교육문화수석을 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제가 뭐 당시에 저는 이제 DJ 대통령을 한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초청이 돼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서울대 사범대학장 하면요
교육문화수석은 오히려 교육감도 하고 총리도 다 했습니다. 원래 뭐 교육부 장관은 대부분 그 사범대학장 출신들이 다 했죠. 이제 그래서 능력, 전문성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뭐 예.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이 교육문화 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선임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요새 이제 저는 자꾸 이제 그때 그걸 문제 삼아서 뭐 무슨 저 좌파 머리를 잡고 하니까 제가 요즘은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이고 이거 제가 팬티도 좀 빨간 팬티를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우파 색깔이 드러나는 빨간 팬티 또 입고 다니고 뭐 그런. 그래서 목도리를 빨간 걸로 하고 나오셨나요? 예, 절 좀 믿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에 색깔이 빨간색 아닙니까? 옛날에는 빨갱이라 해갖고 아예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는 빨간색을 쓰지를 않았습니다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에 입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이야기들을 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저에 대해서 이제 뭐 무슨 좌파와 관련이 있다는 둥, 뭐 단일화를 제가 뭐 하지 않으려 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물어보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들고 나온 문건은 그 당시 그분이 참여했었던 단일화 과정에서 뭐 이렇게 그때 이제 2018년 단일화 논의가 지난 선거 때 단일화 과정이죠. 이제 단일화 과정이 뭐 무슨 이선본, 교추본, 전학연, 뭐 바른사회 시민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이렇게 단일화를 시도했고 그 중에 그 모임의 사회를 보셨던 분이 이제 직접 자기의 그걸 대고 쓴 자술서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한 이제 그 글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에 조영달 교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사회 단체 입장에서 조영달 교수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초 한 언론이 조영달 17%, 박선영 7%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 기구에서 조영달 교수를 초대하면 박선영 교수가 불리할 것으로 판단도 작용한 듯합니다. 내부에서는 조영달 교수가 김대중 정부의 교육문화수석 경력을 근거로 그를 중도 좌파로 자리매김하여 조희연의 표를 분산시키자는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서 조영달은 외면한 채 다른 후보를 참여시켜 단일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 단일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아마 우리가 선거가 6월 13일이었는데 5월 초순경까지 해서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거를 한 달 앞두게 되면은 이게 단일화 논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준비가 되고 계약도 다 하고 쓰고 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분 경우는 자기가 단일화 했다고 해서 저한테 단일화 하자고 전화를 한두 번 뭐 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은 보면은 단일화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뭐 사퇴를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투표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제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단일화 논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그런 논의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는 단일화 후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가 없었고 독차 출마한 제가 사퇴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책임은 자기는 뭐 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후반부가 되면 저를 이제 좌파 뭐 비슷하게 공격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나저나 뭐 그 이야기는 또 다 지나간 얘기고 선거 때가 되면은 서로 또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 사회가 갈라치기, 분열책동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상황인데 이게 교육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치교육감과
같은 이 조희연류의 정치 교육감은 교육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단일화 논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모여서 단일화하기로 일단은 이제 합의를 예, 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뭐 승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예. 하는데 이번에도 단일화를 뭐 촉구하는 그런 기구랄까 무슨 그건 뭐 이제 법적인 뭐 기구는 예, 아닙니다만 예, 그런 예. 기구가 단일화 또 여러 기구가 개가 또 생겼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는 아니고 하나가 하나가 생겨서 생겼으면 이제 그래도 가고 단일화될 있습니다. 가능성이 예. 많네요 이번에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부터 이제 옛날 얘기 가지고 누구가 그러니까요. 예. 때문에 단일화가 안 돼서 뭐 졌는지 말았는지 그건 다 지나간 얘기인데 맞습니다. 무슨 소용이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이길 이길 것인가 것이냐. 또 어떤 교육을 시킬 건가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예.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서울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예, 보시죠.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한 8년 정도 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좌파 진보 교육감들 특히 정교조 출신들이 학교 현장이랄까 이걸 장악함으로 인해서 서울의 경우도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됐다. 교육은 없고 운동만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운동이라는 게 뭐 달리기 그런 게 아니고 운동권들 하는 예, 이념 맞습니다. 교육이랄까 뭐 예, 이런 예, 것만 예. 있다. 이런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 정책이랄까 서울시 서울 이 교육 행정의 문제랄까 교육 현장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사실은 이제 교육다운 교육 정책, 교육이 그런 것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교육 없는 교육 정책만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기들 편들의 이념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밀어붙이고 뭐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요 정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뭐 외고 자사고 문제도 법원에서 상당히 이제 이미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다가 최근에 겨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승복을 한 거죠. 이제 승복을 했지만 승복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죠. 이제 예. 뭐 결과적으로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게 사실 우리 그 혁신학교 문제도 학부모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게 제일 갈등이 많이 지금 많았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이게 이 무슨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문제로도 또 그냥 학부모하고 갈등하고 또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대부분의 정책들이 학부모하고 갈등 속에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정착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한 것은 무상 시리즈였습니다. 뭐 이 학생들에게 뭘 제공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 무상 시리즈였기 때문에 교육 복지네요. 그렇죠. 교육 복지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포퓰리즘적인 교육 복지에다가 학부모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일을 밀어붙이는 일종의 좀 심한 말로 무슨 폭력적 교육 정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그게 사실은 쭉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우리 서울 교육의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한 10여 년 거의 뭐 8년 가까이 그렇게 했으니까 8년이 됐습니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시기입니까? 예. 정보화 시대도 깊어지고 새로운 길을 터나가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떻게 학교를 살려 나가느냐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 역시 제대로 이 천착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서울 교육이 이 퇴행하고 역주행한 시기가 이 시기다. 이제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4차 산업화 시대에 맞는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교육만큼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소통이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갖고 될 일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혁신학교도 지금 실패한 거고 예. 외고 자사고 폐지도 실패하고 다 아니 그러면 실패했죠. 자기 자녀들은 외고 자사고를 안 보내야 하는데 다 진보 좌파에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전부 외고 보냈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학부모님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학부모님들 요청이 뭔가 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이제 정책에 의해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받으면서도 밀어붙이게 되니까 이게 진짜 교육의 신뢰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우선 조희연 교육감은 그 비서실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5천만 원 수수해 갖고 지금 구속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예. 그리고 본인부터가 공수처 수사 1호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교조 사들 특채한 거 예,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서울 교육의 수장을 맡고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뭐 다른 사람 안 나오고 조희연 교육감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가 되어야죠. 여러 차례 뭐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상황도 겹치고 그래가지고 학력 격차 예. 이게 더 심화되고 특히 기초 학력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맞습니다. 가르치지를 예, 않으니까요. 이제 이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이 단순한 네. 기초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이게 사실은 종이 접기도 하고 뭐 칼로 자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몸 동작, 몸 놀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에 자주 등교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제대로 체화하거나 길러나갈 어떤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하에서 그 다음 학년의 교육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3학년에서 이수할 것이 1, 2학년에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발달 결손, 발달 격차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그 속에서 지내야 할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문제 포함해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학력 격차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 생각에 이 학력 격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 두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은 그 학생이 자기에게 맞도록 무엇인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대1 맞춤형 교수학습, 네. 맞춤형 학습 공부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걸 가능하도록 이제 학교의 시스템을 짜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려면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이해도 잘 해야 하고 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학생 자신이 이렇게 뭔가 해나가려는 의지 또 노력하려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학생에 대해서 1대1 맞춤형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보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교육청은 건물 교육청에만 앉아 있지 실제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학습 격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사실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로 가정으로 또 개별 학교로 이렇게 나가서 모든 일들을 하고 보듬고 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전혀 대책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가 교육이 일종의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이 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일에서 완전히 실패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초중고 거의 성적 평가라는 걸 지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있었죠. 예. 어느 정도 성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이 되었는지 학교 간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내는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학교에서는 아니니까 학원 가서 평가를 받아요. 돈 주고. 예, 이게 그런 말이 분도 됩니까?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 늘 얘기되는 겁니다만은 공교육이라는 것이 지금은 학생들이 가서 다 잠자고 공부를 학원 가서 하는 그러니까 공교육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
행정이랄까 교육 정책 철학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조영달 교수님은 과연 그러면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은 어떻게 이런 공교육을 살릴 것이며 아까 얘기했던 뭐 기초 학력의 부진이라든가 학력 격차의 심화라든가 또 이런 성적 평가라든가 학교 평가가 없어져 버린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개혁하실 건지 개선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 우선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이념적으로 그냥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예. 이 제대로 학교가 작동하지 않았던 또 소통의 문제 여러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이 정상화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예, 이제 중요하다. 그렇겠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정상화와 회복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이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이념적인 어떤 색채로부터 교육이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측면. 이념 교육을 좀 혁파를 해야 하는. 예, 정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 이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그런 어떤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지만 또 그 플러스 더해서 학교가 이제 회복하려면은 사실은 좀 이 때로는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의사의 모습으로 예. 그리고 때로는 또 그것을 넘어서서 좀 키즈 카페처럼 이렇게 학생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하는 그런 유형의 학교와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은 학교가 이제 그냥 지금까지처럼 모두 맡겨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서로가 모니터링도 되고 예. 또 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 상담도 이루어지고 예. 또 개별적인 어떤 요청과 이런 것들이 그 요청이라는 게 자기가 나가려는 진로나 학습이나 할 것 예, 없이 그렇죠. 그 요청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길을 모색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에듀케이션 예.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는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에듀케어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에듀케어. 정도로 예, 케어. 이 새로운 케어를 어떤 해준다. 개념 속에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에듀케어의 어떤 개념 속에서 학교 사회가 새롭게 변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서울 교육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런데 경쟁이 심화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에듀케어는 없고 에듀케이션만 만 있는 거예요. 있고 예. 예.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 사회가 이렇게 많이 좀 분화도 되고 뭐 예.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가 다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선생님들 속에서 자녀를 맡기고 서로 예. 소통하고 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니까 이 점은 이제 학교 현장이 어떻게 잘 극복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 나가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보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에 수장이 되면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이념 정치 성향으로 너무 기울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념 교육을 이렇게 하는 정교조 교사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만은 이것과는 변론으로 이제 선거권, 피선거권이 18세로 지금 낮아지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18세로 낮아졌죠. 네. 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18세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뭐 3학년 또 2학년들도 고3, 예, 2학년들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지난 8월하고 11월 초에 이제 이 대표 발의 한 2개의 법안이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예, 예. 그게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발의안인데 거기에서는
이 18세가 아니라 16세까지도 이 정당 활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다수당이니까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네, 1학년이죠. 예, 그러면 예.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정당 활동을 허용하게 하면 학교에 가면 이제 뭐 이 무슨 A당, B당, 뭐 갑당, 을당 당원들도 생기게 되고 이게 학교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교육 현장이 교육이 아니라 교육 정치의장이 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물론 젊은 시절부터 이런 정치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토양을 기초적인 그런 토양을 많이 확장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정치 문화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 현장화되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까지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자체도 변화가 오지 않겠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제 우리 정치의 현실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아직 때가 아니다. 이 논의 이전에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이제 학교와 교사에게 상당 부분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곧바로 학교를 정치에 장화해 놓으면 그건 사실은 학생이 그대로 정당인이 되고 정당 활동을 하게 되고 정치 행동을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교육적인 배려나 이런 것 없이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학생 자신이 진다는 겁니다. 예. 이건 어떤 결과나 하면 사실은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도 받질 않고 전쟁에 바로 투입돼서 어떤 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은 행위이지. 그렇게 되겠네요. 이거 사실은 학교를 교육할 수 없는 장으로 만드는 아주 저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의 뭐 인권 활동이나 이런 여러 행동들을 이 학교와 이렇게 교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육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노사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정치 관계가 되네요. 정치 노동 관계.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교육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치 관계, 노동 관계, 노사 관계로 분리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교육의 장으로서의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그 11월에 그 개정 발의된 그 같은 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학생 인권 조항에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보편적 인륜이나 도덕적 자연 질서를 이야기할 때는 깊이 따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넣음으로 해서 이게 학교 사회에 대한 여러 소리가 나고 이 소리를 통해서 숨겨진 교육 과정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었어야 이게 저는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좀 진단할 정도입니다. 예. 그 차별법 철폐 이 부분은 뭐 지금 대선 후보들 간에도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 뭐 국민들 간에도 상당한 논쟁적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이런 교육 현장에까지도 침투해 들어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너무 크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교육적 행위로서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에서 곧바로 정치 행위로 지금 이루어져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그게 얘기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서구 같은 데는 아예 정치 교육이라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 정치 교육이라는 것을 시켜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게 사실은 없거든요. 서구는 이제 그 과정을 한참 거치죠. 교육 행위로서 그 과정을 체험케 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교육 행위가 아닌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 조 교수님은 이 윤석열 과거 캠프에도 교육특별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고 윤석열 캠프 교육정책 수립에도 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셨고 지금도 교육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윤석열 교육 공약과 이재명 교육 공약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은 교육이 다 중요하고 정치하고 교육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 중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애들 키우고 또 정치적 식견을 갖고 있어갖고 다 정치 전문가고 교육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정치고 또 교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교육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100년대게 진짜 만드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얼핏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건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교육복지를 아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주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이신 조 교수님이 보시기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요? 그 양측이 이제 최근에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골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 예를 들어 유아 교육을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초 학력을 강조하거나 또 돌봄을 강조하거나 이런 측면들은 이제 조금의 차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중요한 차이가 이제 한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습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교육 정책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 자체를 좀 정치 이념의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교육이 교육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이 메시지와 이에 대한 정책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교육 정책 가운데는 이제 일종의 평생 교육에 대한 강조, 뭐 민간 주도의 특정 기술 학위제를 활성화하겠다든지 또는 이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업 대학을 설립하겠다든지 뭐 그런 여러 이제 이 또 뭐 창업 컨텐츠 창업과 관련된 이제 지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전체 사회에 대한 교육의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자리의 창출이나 경제와도 어떻게 연결되고 하면서 우리 교육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규제 완화 또 거점대학의 투자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교육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주셨습니다만은 교육의 정상화와 플러스에서 미래를 향한 기반 구축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아까 그 지적하셨듯이 이제 돌봄의 문제나 뭐 유보 통합에서 나타나듯이 돌봄의 국가 책임 또 뭐 그 공교육에 대해서 이제 기회의 사다리를 강조하고 뭐 기본 학력을 강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유사합니다만은 이제 대학의 경우에 보면은 대학에 와서는 이제 일종의 이게 공유대학과 연합대학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지역 체제를 이렇게 하나 세우고 그 속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교수도 또 연구 인력도 또 실험 시설 이런 것도 공유를 하면서 공유대학을 추진하고 그걸 확장해서 나중에는 이제 입학과 학위까지 일종의 연합대학 형태로 같이 하겠다 이런 구상이죠. 이제 그것도 뭐 하나의 방안 아닙니까? 지금 지역에 하도 지역이 거의 그냥 대학이 무너져 가다시피 하고 학생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그것은 이제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일종의 복지적인 측면이고 지금 후자에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이제 평등주의적인 관점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교육 정책의 근간을 말하라 하면 아마 윤석열 후보의 미래를 향한 기반 구축이나 정상화 이것하고는 다르게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는 이제 과거 시대의 평등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은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제가 볼 때는 요새는 대학 입시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을 대고 어찌고 해갖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대학 입시. 우리 때는 단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데 지금은 너무 대학 입시가 복잡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 조국 그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처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이게 담보가 될 것이냐 이런 게 제일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돼가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정시를 대신에 확대하겠다 예, 그런 쪽인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공정하게 예. 하고 또 공정성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냥 아주 혼을 내는 그런 어떤 일벌백계의 형태의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해서 학교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재명 후보도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회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학 교육이라든가 대학원 교육 국가 전체 직접 역량을 다지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수장들이 이제 시도 교육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올 6월에 이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이런 선거가 될 텐데 우리 시청자님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조영달 교수님 이번에 나오셨으니까 뭐 마무리 발언을 겸해서 앞으로 어떤 이런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다짐이랄까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학교에서 지금과 같이 이제 가르친다 이걸 넘어서서 정말 제대로 아까 우리가 에듀케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제대로 학생들과 자녀들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들에게 맞게 또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획일적인 어떤 또 너무 평등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의 뜻과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이제 정말로 교육하고 케어하는 에듀케어의 어떤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아마 이제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함께 그리고 때로는 다르게 커나가면서 이 자신의 길을 더욱 슬기롭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학생이 학교에서 성장하는 길이자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학부모님들과 상의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자녀를 성장하고 학교가 성공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